안녕하세요. 자, 잘 지냈나요? 네, 하연님, 서윤님, 라연님, 시나몽님, 우주토끼님, 홍성희님 안녕하세요. 제주대문님, 효영님, 홀리서클님, 강글라스님, 민준님, 백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긍정긍정님 대본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아는 것보단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이제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괜찮아. 내일 엄마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고 돌아오자. 응? 좀 뭔가 심각한 일 같다, 그치? 그 오빠라는 사람 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가 그 사람이 휴가 나와서 연락을 한다 해도 이제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약속할 수 있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그치? 약속할 수 있지? 그쪽에서 연락이 와도 안 만난다고. 학교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너 몸조리만 잘하면 돼. 울컥하고. 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은 거 지금 먹을까 한다. 뭔가 안 좋은 내용이네요, 그죠? 얘가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뭐 아이를 가졌나봐. 임신이 된 것 같아. 근데 엄마한테 이제 말을 했고, 내일 이제 병원을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이 얘기는 이제 오빠한테 말을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일까요? 약간 그냥 첫 느낌은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괜찮아. 내일 엄마하고 좋은 병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고 돌아오자. 그 오빠라는 사람 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가 그 사람이 휴가 나와서 라고 하니까 이제 군인인 것 같고, 연락을 한다 해도 이제 만나. 여기 약간 구멍이네요, 그죠? 이거 잘해야겠다. 술술술술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약속할 수 있지? 그쪽에서 연락 와도 안 만난다고. 학교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들은 얘기예요. 엄마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뭐 내일 하루 쉰다 라는 얘기를 엄마가 미리 했네요. 그러면 지금 당장 들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가 내일 엄마하고 가서도 내일 병원을 엄마가 예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를 딸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엄마도 지금 당장 들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릴 시간은 좀 있었어 보입니다. 그죠? 자, 들어봅시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상황. 선생님 오늘도 오전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연기를 잘한다라는 건 딴 거 없어, 얘들아. 너희들이 드라마 같은 걸 보잖아, 요즘 드라마에 연기 못하는 애가 어딨니? 진짜 연기 못하는 애 없지 않아? 옛날에 선생님 어릴 때는 연기 못하는 애들 많았다. 막 발연기 한다고 놀리고, 특히 가수들이 이제 막 연기 데뷔하고 이럴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때 발연기하는 아이돌들도 되게 많았고 배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아이돌이라고 하더라도 연기 못하는 애 없지 않아? 선생님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인 배우라고 하더라도 꽤 연기 곧잘 하지 못하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하는 송강호님, 최민식님, 누구님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특별한 그런 케이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곧잘 한단 말이지. 다 곧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우가 되려면, 난 진짜 오늘도 그 생각해서 성우가 진짜 연기 제일 잘하는 분야 아닌가. 연기 제일 잘해야 되는 분야 아닌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방송 연기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 심지어 주인공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연기를 잘하는 애가 있고, 그냥 그런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특별히 잘하는 젊은 드라마 배우는 조금 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기 좀 힘들지 않아? 그냥 매력 있는 애, 잘생긴 애, 이렇지. 걔네들 연기는 다 잘하니까.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성우 시험 안 붙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잘해야 붙는 것 같다라는 약간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 좋은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볼 때 연기 못하는 배우가 없는 것처럼 좋은 배우, 좋은 연기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말이 되게 우리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렇다라고 그 배우가 연기를 하면 그런갑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갑다. 제가 슬프니까 슬픈갑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슬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연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런 애들 많잖아. 안 슬픈 것 같은 애 많잖아. 안 웃긴데 막 이런 애들 많잖아. 근데 그런 거부감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말이 되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그림인 것은 기본이 돼야 되고 그 중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되게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 되게 하십시다. 자, 봅시다. 우리 말이 되는지. 우리 긍정정님의 연기가 말이 되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아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이제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괜찮아. 내일 엄마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고 돌아오자. 응? 그 오빠라는 사람 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가 그 사람이 휴가 나와서 연락을 한다 해도 이제 만날 사람도 아니고 약속할 수 있지? 그쪽에서 연락이 와도 안 만난다고. 학교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넌 몸조리만 잘하면 돼. 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온 거 지금 먹을까? 자, 우리 백원님께서는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왜 엄마가 더 힘들어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엄마도 힘들겠지만 지금 딸 앞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좋은 엄마로 보여지지 않네요. 그래서 딸보다는 나 중심적인 연기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좀 더 내 앞에 있는 딸을 생각하고 사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하셨는데 난 엄마가 안 힘들어 보였다. 자, 하이테킹님. 딸을 안심시키는 단문인 것 같은데 화자도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속할 수 있지? 예. 근데 지금 하이테킹님께서도 뭔가 이 엄마가 되게 힘들어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하이테킹님도 지금 백원님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화자도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약속할 수 있지? 왜 두 분이 이렇게 들었을까? 나는 전혀 다르게 들었는데, 그지? 화자도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속할 수 있지에 딸을 믿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건 안 믿을 수도 있지. 초반부터 울컥하는 느낌이라 지문에서 묻히는 것 같아요. 지문에 울컥한다라는 그 지문에서. 준영님, 약속할 수 있지가 뭔가 위협적으로 들린 것 같아서 끊어진 것 같아요. 좀 더 딸을 달래주는 어조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일라님, 엄마가 딸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말도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을 보면서 말한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하셨어요. 자, 이 대사가 좀 큰 대사예요. 감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이 듣는 느낌과 남자 친구들이 좀 듣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큰 이유는 여자애들이 더 잘 들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좀 단순하니까 원래 듣는 게. 서윤님, 물 흐르듯이 대사를 잘 하시네요. 근데 초반부터 약간 울먹거리는 느낌을 받아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울컥하고 잘 안 느껴졌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 오빠라는 사람 부분은 딸보다는 사고친 친구에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딸보다 엄마가 더 힘들어 보니까 서윤님도 엄마가 더 힘들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하목님, 딸한테 말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상이 확실한 대사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효영님, 어머니 느낌이 잘 나는 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생각하는 건 참 잘 느껴졌는데 다정함 뿐만 아닌 정말로 딸을 안심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는 필요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도리어 큰일이 아닌 것처럼 걱정을 덜어주도록 말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머니가 더 슬퍼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서 효영님도 어머니가 더 슬퍼한다는 얘기 또 했고요. 딸이 더 미안해하거나 더 힘들어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조금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표현은 정말 잘하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홀리서클님.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으로 딸을 보듬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속상한 건지 엄마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 안 괜찮은데 애써 숨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같은 느낌만 느껴졌어요. 네. 우주토끼님. 상황에 비해서 근심이 너무 가볍게 들려요. 딸내미가 사고쳐서 같이 애를 지우러 가는 엄마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오빠라는 사람 얘기할 때도 입대기도 사실 이가 갈릴 것 같은데 엄마 입장에선 그 오빠라는 애 입에 담을 때 속에서 끓어오를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그 오빠라는 작자에 대해선 별 감정이 없어 보여요. 이하연님. 뒷부분 감정은 좋았는데 퍼즐 길이가 일정한 부분이 아쉬웠어요. 좀 더 감정 변화가 있었으면 해요. 우주토끼님. 그 오빠 이야기할 때만큼은 더 이상 딸이 그 새끼랑 엮이지 않게 단호함과 은근한 강압도 들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달래는 수준이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사고치고 들어왔을 때 달래는 느낌 정도로밖에 안 들어요. 엄마의 지금 어떤 마음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억장은 무너지지만 딸을 위해서 애써 누르고 누구보다 힘들 딸을 대신해서 강한 척 담담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물론 그 속에 새까맣게 탄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어야. 자, 전체적인 총 느낌, 선생님이 딱 받아들여지는 느낌,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긍정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를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봤을 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딸을 설득하겠다라는 목적, 그리고 그 남자애 안 만나게 하겠다. 그 남자애 안 만나게 설득하겠다. 라는 목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과 다르게 엄마 연기를 잘 해내겠다. 요런 게 들립니다. 네, 이런 게 들려요. 선생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엄마의 심경이야. 엄마의 심경. 네. 또 우리 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한 게 있죠. 엄마의 심경이요. 이 아이가 임신을 하고 왔을 때의 엄마의 심경이요.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멘붕의 상태는 조금 지나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가 뭐 병원 예약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도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뭐 이런 걸 보니까 엄마가 이 멘붕의 시간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하고 내일 이 아이를 데리고 갈 건데요. 이 아이도 약간 이제 수술을 하는 걸로 뭐 약간 얘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이 아이가 고민하는 건 그래도 오빠한테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것 같고, 엄마랑 아이가 이제 아이를 지우느냐 낳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지우는 걸로는 결정은 좀 돼 있는 것 같은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엄마가 안 아파요. 이 엄마의 마음속이 안 아프고요. 그냥 엄마 연기, 슬픈 엄마 연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해내겠다. 엄마 연기를 표현해내겠다. 뭐 이런 의지들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엄마 연기 이런 거 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 대사 같은 경우 좀 큰 대사잖아요. 엄마의 아주 깊은 연기가 나와야 되는 대사죠. 근데 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라도 어느 정도의 느낌이라도 좀 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들어봅시다. 그래. 첫 그래가 너무 많이 꾸며져서 그래 막 이런 게 너무 가볍게 들려. 그래. 아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이제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괜찮아. 내일 엄마하고 좋은 병원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고 돌아오자. 응?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는 이 엄마의 아이가 굉장히 유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약간 초등학생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아이랑 뭔 얘기를 하겠어요. 초등학생이랑. 그래. 그랬어. 잘했다. 그래. 아유, 네 잘못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표를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한 청소년 아이 정도로 보여지지 않나요? 왜냐면 학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인 것 같고, 엄마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엄마한테 말을 한 걸로 보여져서 청소년기, 최하 어리게 잡더라도 뭐 한 중학교 뭐 한 3학년 정도? 아니면 그냥 고등학생으로 잡으면 좋겠죠. 중학생은 좀 너무 심하니까. 좀 너무 심하잖아. 그치? 우리가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약간 고등학생 정도의 아이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긍정님께서 저한테 주신 표를 봤을 때는요. 22살 아이로 잡았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22살일 수 있죠. 근데 일단 첫 번째 걸리는 것은 학교는 걱정하지만 이 학교가 이제 대학교여야 되는 문제잖아. 이거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엄마가 대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둘러댔다고 아니 그 좀 빠져도 되는 거잖아. 대학교 정도면 그냥 뭐 이렇게 막 한 달씩 장기 입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잠깐 뭐 며칠이니까 이건 잠깐 그냥 애가 그냥 알아서 빠져도 되는 거지 엄마가 학교에다 전화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뉘앙스 때문이에요. 이 긍정적님이 아이를 대하는 뉘앙스가 너무 어리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22살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너무 달래주잖아. 22살이면 다 알라이잖아. 다 알라이. 얘도 잘못했지. 얘도 잘못했지. 뒤지게 혼내야지. 그러고 이제 아픈 부분은 좀 달래준다 하더라도 뭐 네 잘못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약간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엄마가 달래주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얘가 한 고등학생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지켜줘야 할 나이. 너무나 지켜줘야 할 나이. 뭐 그렇게 그냥 잡았으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정도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이제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그래, 네가 친구 물건 훔쳤어도 괜찮아. 내일 가서 엄마랑 사과하자. 이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 근데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를 대하는 고등학생은 알 거 다 알잖아. 약간 그래도 준성인을 대하는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쭈쭈 이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왜 그런 느낌이 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엄마같이 굴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이 듣는 친구들 중에, 우리 코멘트 하신 분 중에 엄마처럼 잘 느껴졌다, 엄마 같았다라고 하는 친구들 진짜 뭘 들은 건지는 너무 한 대 꽉 때려 주워받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엄마인지에 따라서 전혀 상관도 없고 그냥 그랬어, 우리 라이언이 그러면 다 엄마인 거야. 엄마 같은 느낌이 잘 난 거야. 아유, 그러지 마, 얘들아. 우리 지금 3개월 배웠잖아. 응? 그 오빠라는 사람, 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가 그 사람이 휴가 나와서 연락을 한다 해도 이제 만날 사람도 아니고. 자, 이거 계속 이제 이 엄마 같은 느낌의 그거 꽝꽝꽝꽝꽝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는데, 일단 긍정적님께서는 이게 아주 그냥 목적이에요. 엄마 연기를 잘 하겠다라는 거. 아니, 나 그냥 긍정적님 평소 목소리로 해도 될 것 같아.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 목소리로 해도 될 것 같아. 중년 정도. 여러분들의 엄마는 할머니 같은 소리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청소년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나이가 그렇게 그래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제 우리 민주라든지 서연이라든지 이렇게 나이 어린 애들 말고는 그냥 내 목소리에서 조금 더 깊이 이런 것만 느껴지면 돼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린 것과 연령대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연령대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생소리보다 호흡량이 좀 많습니다. 호흡량이 좀 많으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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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호흡이 별로 없어요. 호흡량이 많지 않고 소리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호흡량, 공기반, 소리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년으로 갈수록 호흡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노역은 좀 다르지. 노역은 약간 꾸며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의 보이스 그냥, 그 목소리로 해도 중년까지 충분히 커버돼. 한 50대까지는 충분히 커버돼. 내가 50대의 느낌, 50대의 그 감성, 그거를 연기만 해준다면 보이스에 별로 타격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래, 아는 거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이제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괜찮아. 내일 엄마하고 좋은 병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고 돌아오자. 중년 같지 않아? 그냥 그래, 아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이제 엄마 이런 식으로 엄마 연기처럼 보여줘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외려 안 좋아요. 네, 외려 좋지 않아요. 네. 자, 그 오빠라는 사람 이 부분은 너무 연기 같습니다. 이거 연기 같은 이유도 엄마 연기를 잘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냐면 그 오빠라는 사람 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언젠가 그 사람이 휴가 나와서 연락한다 해도 이제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연기 들어가기 전부터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이 부분에 구멍이 있다고요. 이 구멍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오빠라는 사람 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까지는 그냥 흘러가도 돼. 근데 언젠가 그 사람이 휴가 나와서 연락을 한다고 해도 그때는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연락을 한다 해도 이제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라는 말이 조금 삐그덕거려. 그러니까 연락을 한다 해도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라는 말 사이에 이제 만나야 할 이라는 이 단어가 약간 조금 매끄럽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쏙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라는 말이 이제 만나야 할 이라는 이 두 말이 굉장히 선생님한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반 슬래시 같은 느낌이야. 반 슬래시. 생각이 약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세자매를 읽어보셨지만 이번 주에 그렇게 스무스하게 줄줄줄줄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독후감 쓰신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대사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세자매 대사에 보면 잘 보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는 이건 잘못 써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후비 의도성을 가지고 그걸 집어넣어 놨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했죠.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 세자매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한 대사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람이 휴가 나서 연락을 한다 해도 이제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는 아주 그렇게 매끄러운 글은 아니야. 약간 슬래시가 조금 그어져요. 반 슬래시라고 우리 생각합시다. 약간 이렇게 될 겁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휴가 나서 연락을 한다 해도 까지는 술술술 흘러가다가 이제 뭐 그 사람이 뭐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 돼. 연락해도 이제 만나야 되는 건 아니야. 이제 만나면 안 돼. 이 얘기가 수로는 매끄러운 거지. 이제 만나면 안 돼가 매끄러운 거지. 근데 이제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생각이 약간 조금 약간 생각의 점프 같은 게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보여서 약간의 생각 점프를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건 이거 매끄러운 대사가 아닌데? 라는 인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인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수행을 하려고 할 거야. 왜냐면 어색한 거 알면서 그냥 할 순 없잖아. 근데 어색한 게 있는데 그냥 밀어붙인다라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인지도 안 됐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인지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약속할 수 있지? 자, 이 부분에서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애를 떠보는 느낌이 나요.
얘를 한번 약간 떠보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마 연기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엄마의 아픔은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를 또 넌지시 떠봐. 그러면서 나는 탁 이 엄마가 나쁜 엄마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이 엄마가 원하는 건 약간 이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밖으로 이야기가 새 나갈까봐 걱정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야. 그런 생각 우리한테 안 주는 게 좋잖아. 오로지 고스란히 아이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넌지시 다르게 느껴지는 거지. 약속할 수 있지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약간 떠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떠보는 대사 아닌가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사가 그리주는 느낌이요. 그 너머의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대사가 아니라 상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상황 속에. 그쪽에서 연락이 와도 안 만난다고. 안 만난다고 하면서 어미 미는 것도 그렇게 또 느껴지죠. 약속할 수 있지? 그쪽에서 연락이 와도 안 만난다고. 이러면서 얘가 걱정하는 건 소문이 나는 거. 약간 이렇게 느껴져요. 학교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넌 몸조리만 잘하면 돼. 여기 학교는 걱정하지 마부터 그거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느껴지면서 또 그 느낌을 좀 배가시키고 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온 거 지금 먹을까? 자 이러면서 울컥하느니 일단 안 삽니다. 울컥하고는 이 단문의 유일한 지문이에요. 지문 꼴랑 여러 번 하라고 하나 줬는데 그거를 숙지 못하면 어떡해요. 울컥하고가 영향을 줘야 되는 대사는 다 바로 뒷대사라고 했죠. 자 엄마가 여기까지 느낌이 훅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덜 울컥하는 게 좋겠죠. 그 전에도 내가 감정선이 울컥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엄마는 좀 더 울컥해야 되는 거죠. 더 울컥한 느낌이 나도 그건 표현이 됐다고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부터 시종일관 똑같아서 울컥하고가 살지를 않죠. 그건 조금 문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느껴졌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제발 글 좀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진짜 제발 내가 이 얘기를 나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내가 선생 일을 하는 내 평생 할 것 같다. 제발 글 좀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발 글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진짜 여기 좀 이렇게 책상 앞에 좀 써놓으면 안 돼? 글을 설명하지 말자. 이렇게 그렇게 좀 써놔. 이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보여주면 돼.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심정만 표현하면 돼. 이 대사를 딱 듣고 정답! 아이를 지으려고 하는 엄마입니다. 이런 대답 나오지 않게 해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엄마 너무 불쌍해요. 이 장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둘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코멘트가 나오게 해줘. 무슨 자꾸 정답이야. 글을 설명하려고. 나쁜 엄마 같아요. 안 아파요. 제발 표현 좀 하지 마세요. 표현해내는 거에 좀 치중 좀 하지 마세요. 응? 표현해내는 거 치중하지 마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요. 똥꼬발랄한 캐릭터들 이런 건 조금 더 표현하려는 의지가 들어가도 좋아요. 뭐 약간 납득이 같은 캐릭터 되게 좀 재미있는 캐릭터 그런 거 할 때는 표현을 하려는 의지가 마지막 부분에서 소스처럼 쪽쪽 뿌려줘도 좋아요. 근데 이런 깊이 있는 대사는요. 오롯이 그 깊이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깊이요, 깊이. 어떤 게 깊이입니까? 표현으로 절대로 깊이 있는 거 표현 안 돼요, 여러분. 스킬 좋고 화려하다고 그 깊이가 표현됩니까? 여러분 트로트,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걸 봐도요. 깊이 있게 울림이 있게 뭔가 전달되는 애가 있고 아무리 스킬이 화려하고 뭐 이렇게 막 호소력 있고 막 볼륨 짱짱하고 이래도 안 느껴지는 애가 있잖아요. 선생님 임영웅 씨 좋아하는데 담백하게 깊이 탁 느껴지지 않아요? 이 대사는 좀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아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 이제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상대가 지금 안 괜찮은 거예요. 그쵸? 이 딸이 아주
달달 떨고 있는 거야. 내일 엄마하고 좋은 병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잊고 돌아오자. 근데 여기서 그래도 오빠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대사를 좀 했을 것 같아. 그 오빠란 사람 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언젠가 뭐 그 사람이 휴가 나와서 연락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약속할 수 있지? 그쪽에서 연락 와도 안 만난다고. 학교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너는 몸조리만 잘하면 돼. 자,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은 거 지금 먹을까?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와서 약간 울컥. 우리 나이아님께서 오랜만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엄마란 이름으로 딸 앞에서 견디느라 힘들 것 같아. 네, 제발요. 제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딸도 힘들겠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이 엄마가 왜 그랬냐 이 가시네야 막 이렇게도 못하고 이 애 앞에서. 그리고 우리 긍정의정님께서 되게 좋은 설정을 하나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엄마가 실수로 23살에 임신을 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지금의 남편과 힘들게 살아왔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신의 삶이 딸에게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싫대요. 근데 이 설정은 조금 나는 조금 틀고 싶어.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지금의 남편과 힘들게 살아왔다라는 것이 으이씨 내 인생은 불행해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엄마가 23세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 실수로 임신이 되어서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아이도 이렇게 되니까 마치 그때 내가 약간 조금 그래도 제대로 못 살아서 좀 이렇게 약간 난잡하게 살았는데 이 아이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죄책감? 내가 그렇게 잘못 산 게 이 아이한테 되물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더 가슴이 아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내가 아이를 지운 것에 대한 그런 뭔가 죄책감, 그런 것이 좀 더 또 그게 도드라져서 그게 좀 더 영향을 미쳐도 괜찮을 것 같고, 좀 그렇게 좀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소스긴 하거든요. 마음을 내가 더 아프게 할 만한 이유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 엄마가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 여러분이랑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임신 중절 수술을 한번 했다라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조금 죄책감이 있을 것 같아.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를 들어 내가 그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한 거였고,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수술을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살게 되진 않는 것 같아. 보통 사람이라며 그냥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질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도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엄마로서 항상 엄마 이꼴 항상 죄책감인 것 같아. 엄마 이꼴 항상 죄책감. 우리 지난번 대사도 좀 그랬죠.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 미안하고 항상 죄책감을 좀 느끼는 게 엄마인데, 그런 것이 좀 약간 이 아이도 그렇게 데자뷰처럼 느껴졌다라고 한다면 좀 더 아픔을 조금 증폭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요소를 찾았다면 써먹어야죠. 그쵸? 근데 그런 좋은 요소를 적어놓고서 오직 신경은 엄마 흉내내는 거에만 있어. 그리고 그 엄마는 절대로 사실 별로 없어. 그런 엄마. 그런 엄마 드라마에만 있는 그 엄마. 드라마도 되게 뻔한 드라마에만 있는 그 엄마. 스카이캐슬 같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좀 들었을 때 딱 하나 들려야 될 것이 이 엄마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딱 하나가 안 들려요. 네. 그 외에 다른 거 아무리 해도요, 그 하나가 안 들리면 이 단문은 사실 약간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멘트도 많이 아쉬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귀가 막귀야.